정상에서 빠뜨린 산이 있는데 원주의 백운산입니다. 치악산의 서쪽 능선에 이제 솟아있는 산인데 마찬가지로 20억 년 전에 만들어진 암석이 변성함이 되어서 지금은 육산이 되어 있는 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 년보다도 이전에 선캄브리아기에 만들어진 백대명산은 전체 130개 중에 50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질도상으로 이제 지층들은 이렇고 연대기에서는 고생대 캄브리아기 이전에 만들어진 산들을 살펴보았고 이제는 이제 고생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생대에 만들어진 지층들은 퇴적 피복체 이렇게 되어 있는 지층들입니다. 지구 탄생으로부터 고생대가 시작되기 전까지 선캄브리아기는 전체 지구 역사의 87%에 해당됩니다. 이제 나머지 기간에 만들어진 산들을 보자라는 겁니다. 이 5억 4천만 년 이 기간은 그 중에 절반 정도가 고생대고 나머지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지질시대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이 구분은 생물의 화석을 가지고 구분하는 이제 연대기고 그 중에 고생대에 대해서 살펴보자 하는데 5억 년 정도 전쯤에는 한반도가 지금 이 위치에 지금의 위치 사계절이 있고 뭐 온대지방 이러는데 이 위치에 계속 있었을까? 5억 년 전에는 다른 위치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대륙 이동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세계지도 한반도는 이 위치에 있는데 2000만 년 전에 일본이 아시아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쯤의 세계 지도의 모습입니다. 지금하고 조금 달랐죠.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신생대가 시작되던 시기는 인도가 저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억 년 전에 세계 지도가 이렇고 한반도는 저 위치에 있었고 지라기와 백악기에 이제 경계가 된 1억 5천만 년 전에는 세계 대륙들이 많이 모여 있었죠. 그래서 한반도 위치는 저기입니다만 지금의 인도 대륙, 호주, 남극 그리고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가 거의 모여 있었고 이제 북아메리카에 해당되는 대륙이 저기에 있습니다. 2억 4천만 년 전에는 전 세계 대륙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판게아입니다. 이때 한반도에 해당되는 땅의 위치는 저 위치인데 이 시기는 고생대가 끝나고 중생대가 막 시작되던 시기입니다. 그 이전에는 어땠느냐? 그 이전에는 또 흩어져 있었다는 거죠, 대륙들이. 그래서 3억 년 전쯤에 이제 세계 대륙들의 지도는 이렇게 생겼었고 이때는 한반도가 둘로 나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생대가 시작되던 5억 4천만 년 전에 지구의 대륙들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때 한반도는 적도 부근인데 한반도 땅은 남북에 이제 중국 대륙에 이렇게 붙어 있는 땅이다. 그리고 그 경계가 되는 게 홍성 오대산을 잇는 요 선쯤이 된다. 그러니까 예전의 지질시대에는 현재 남과 북이 정치적으로 나눠져 있듯이 지질적으로도 남과 북이 나눠져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서해바다라는 것은 이 대륙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바다가 아니죠. 빙하기냐 아니면 빙하기가 끝났느냐에 따라서 바닷물이 이제 드나들던 그런 이제 위치이기 때문에 서해바다는 의미가 없고 한반도 땅은 사실은 중국 대륙의 일부로서 이제 계속 이동해 왔다는 겁니다. 5억 년 전에 이제 구체적으로 북중국 대륙과 남중국 대륙이 적도 부근에 이렇게 있었다는 건데 그럼 고생대 기간 동안 판게아로 이렇게 뭉쳐지기까지 세계의 대륙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하는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고생대 기간 동안에 한반도 땅 위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하면은 남과 북이 떨어져 있었다라는 거고 각각이 북중국 대륙과 남중국 대륙에 연결되어 있었고 5억 년 전에는 적도 부근에 저지대 또는 얕은 바다였다라는 겁니다. 한반도 땅이. 그리고 그 고생대 기간 동안에는 화산 활동은 거의 없었고
그래서 화강암 이런 거는 없다는 거죠. 대신에 얕은 바다이기 때문에 계속 퇴적된 그런 암석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억 4천만 년 전 판게아가 만들어질 때 남과 북이 떨어져 있던 이제 남과 북이 그때 충돌해서 합쳐지면서 지금의 한반도 땅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층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퇴적 피복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고생대에 만들어진 지층들은 요 이제 하늘색, 초록색으로 표시된 요 지층들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남부와 경북 요 경계 부분으로 해서 이제 충청북도 그리고 이제 서남 방향으로 이렇게 뻗어 있는 지층인데 이제 그 중에 제일 오래된 층이 이제 하늘색으로 된 C로 되어 있는데 이제 지리적으로는 태백과 삼척 요 사이에 요 지층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지층들에는 어떤 암석들이 있느냐 하면은 이전 이제 영상에서 모래가 오랜 기간 동안 퇴적이 되면 사암이 되고 그 사암이 변성이 되면 규암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진흙이 계속 퇴적이 되면 이암이나 셰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변성이 되면은 전판암이 되는데 이 이제 고생대 초기에 지층에서는 규암이나 셰일 전판암이 많이 발견이 된다. 즉 이제 삼척과 태백 사이의 조 지층들에서는 그런 이제 암석들이 많이 발견이 된다라는 건데 이제 암석들로 만들어진 백대명산은 없습니다. 그 다음 시기에 만들어진 이제 지층이 석회암층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이제 영월, 정선 요 지역에 밝은 이제 하늘색인 5로 표시된 지층인데 삼척과 태백 쪽에도 이제 같이 혼재하고 있죠. 이 지역에 있는 이제 석회암으로 된 대표적인 산이 덕항산 되겠습니다. 덕항산의 그 정상 능선을 비롯한 저 하얀 암석들이 모두 석회암이고 아래쪽에는 이제 동양 최대 석회암 동굴이라고 하는 환선굴이 있죠. 이 이제 환선굴 같은 석회암층이 어떻게 석회암산이 만들어졌느냐? 고생대의 이제 얕은 바다, 적도 지역에 얕은 바다였기 때문에 삼엽충이라든지 조개류 같은 이제 생물들이 많이 살아서 그 껍질이 쌓여서 퇴적돼서 석회암을 만들었고 나중에 이제 점점점 북쪽으로 지금의 위치로 옮겨오면서 남북이 이제 부딪혀서 한반도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바다 아래에 있던 땅이 산으로까지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렇게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산이 덕항산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또 하나의 이제 백대명산이 민둥산입니다. 민둥산은 우리가 억새 구경을 하러 많이 가죠. 그런데 민둥산에 가면 발구덕 마을 해가지고 한 12군데의 움푹 패인 지형들이 있습니다. 이 지형들은 석회암 지역의 이제 그 특징의 카르스트 지형인데 지하에 석회암 동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정선의 민둥산도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산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월에 태화산이 있습니다. 태화산은 남한강변에 고시동굴이 있고 그 고시동굴과 연결된 이제 태화산이 있습니다. 등산 코스로는 고시동굴로부터 이제 그 등산을 잘 하지는 잘 않는데 거리가 좀 길어서 그렇는데 이 코스를 막상 가보면은 남한강을 계속 내려다보면서 가는 멋진 등산 코스가 되겠습니다. 영월의 태화산도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산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대명산은 아니지만 야생화 천국으로 불리는 금대봉, 태백의 금대봉도 그 아래에 있는 한강 발원지인 금용소가 석회동굴의 이제 연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금대봉도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산이다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 있다고 예전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